네네. 예, 자, 네,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은 지수가 좀 빠졌죠.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2% 하락 마감했는데, 뭐 아직까지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죠?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뭐 좀 빠진 편이죠. 그죠? 네, 폭락까지는 아닌데,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뭐 개별주 테마주나 이런 쪽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안 좋은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되게 많고 뭐 계속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전체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기 뭐예요, 방송 제목은 여기 써놨지만 수능 킬러 문항 이슈 때문에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2년 전에 윤석열 씨 이제 그 대통령 대선 후보 얘기 나올 때 정책주로 가장 먼저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주였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일자리 관련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능, 그죠? 네, 킬러 문항 그 안 나가는 거, 그죠? 네,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쭉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그 부산 엑스포 수혜주도 지금 급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제 후발주자들이 또 움직여요. 실제로 뭐 위드텍이나 오늘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상한가 같거든요. 그게 왜 갔는지도 한번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볼까요? 네. 어제는 뭐 축구 경기가 있었다면서요, 그죠? 네. 비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뭐 어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자 코스피 지수는 0.8% 하락 마감했는데 21선을 깨놨죠, 그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지수 안 좋고 여기 지수나 주가가 21선을 깨면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조정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21선을 깨면 조정이 시작됐다 그러고요, 21선으로 올라오면 조정이 끝났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뭐 진짜 뭐 한 40년 전에 그때쯤에는 맞았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안 맞습니다. 어쨌든 개인들 불안하게 만드는 데는 큰 영향을 준다라고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고점이 여기인데 정고점 여기를 지금 깰 듯한 모습이죠.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마음이 하루 12번씩 바뀌는 사람, 그죠?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조정이 올까봐, 아니 조정이 벌써 왔을까봐, 여기서 내가 주식 들고 있다가 또 손해볼까봐,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손절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요. 작년에 자꾸 비관론자들이 하락을 맞췄다라고 자꾸 헛소리들 하시는데 헛소리예요, 그거. 네. 말을 좀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헛소리라니까. 네. 어제가 아니지, 저번 며칠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왜 미국 증시가 그때 폭락했는지. 연준 의장이 말을 바꿔서 그래요. 연준 의장 말을 안 믿고 주식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바뀌었으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네. 그 사람 책임이에요. 비관론자들이 이게 맞힐 게 아니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 바꾸는 바람에 폭락을 한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그 회복 단계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수익들을 많이 내시는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죠? 네. 실제로 지금 테마주들 되게 많이 가요. 테마주를 떠나서 그냥 개별주가 많이 가요. 지금 저희 방에 삼성전자 사놓은 거 중에 저기 밑에서 제일 싸게 사놓은 거 있었거든요. 그걸 팔았어요. 제일 싸게 사놓은 것만, 대형주 줄여서 개별주 살라고. 네. 자, 예, 돌멩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좀 빠졌지만 개별주나 테마주나 아니면 여태까지 못 올라갔던 대형주들은 잘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1% 넘게 빠졌는데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죠. 미국 증시도 지금 크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보시면 뭐 다우지수 횡보하잖아요. 한 6개월 넘게 지금 8개월째 횡보하는 거예요. 8개월째. 나스닥 지수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단기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이틀 동안 살짝 눌렀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옆으로 좀 횡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 쪽이 올 여름, 이왕이면 그냥 가을까지, 9월이면 가을 아닙니까, 그죠? 네. 추석 때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제 개인 소망인데, 그런데 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수는 이제 오늘 이제 그럭저럭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종목 얘기로 바로 넘어가죠. 요즘에 지수 얘기 길게 안 하죠, 그죠? 네, 할 게 없어요. 길게 할 게 없다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인버스하고 고퍼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공매도 이걸 개인들이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고 미리 좀 예고를 하고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그 테마주도 움직인 걸 쭉 이제 볼 건데, 최근에 교육주 강조를 좀 했었죠, 저도, 그죠? 네, 교육주. 근데 이제 교육주가 뭐 저출산 관련주도 되고 일자리 관련주도 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단 교육주를 먼저 보기 전에 자, 분위기를 좀 먼저 볼까요? 네. 오늘 자, 이걸 보세요. 코스피 쪽 말고 이제 코스닥 쪽을 보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놓고 봅시다. 오늘 이제 코스닥 상승률 1위, 네, 1위부터 볼게요. 자, 뭘 보시냐면 최근에 자, 이렇게 볼까? 재작년 1월부터 이게 21년 1월입니다. 작년 1월이고 올해 1월이고, 네. 요즘에 자꾸 여름에 조정 온다, 뭐 미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아서 조정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정말로 조정 올 것 같으면 세력들이 종목을 안 올리겠죠.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3개월, 6개월, 때로는 1년 이상 그죠? 열심히 매집해놓은 종목을 조정 올 게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 주가를 막 올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올려요? 고생해가지고, 그죠? 매집해 놓았는데, 최대한 많이 올려서, 그죠? 수익을 크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스닥이 뭐 여름에 큰 폭락이 올 거 알면서 지금 주가를 올린다고요?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질 텐데? 그런 바보짓을 세력이 하겠어요?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도 아니고, 뭐 한동훈이나 조국, 뭐 전 장관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김남국은 모르겠습니다. 김남국은. 네. 근데 아무튼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은행장도 아니실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 잘하실 수 있지만 주식판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세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세력들이 어리석게 조정을 거 뻔히 하는데 종목도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올지 안 올지 100% 모르겠죠, 그죠? 불안하신 분들은 자꾸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뭐 급락한 종목들 말고 이제 급등한 종목들 1위부터 최대한 많이 쭉 보시면 돼요. 뭘 보면 돼요? 이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급등을 하긴 했지만 많이 올라와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건지, 아니면 그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정 다 끝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올라왔는데 또 가고 또 가는 건지. 아셨죠? 이걸 체크해 보면 돼요. 그럴 때는 뭐 종목 이름 이런 거 다 그냥 빼고 전체 흐름을 딱 파악해 보면 돼요. 자, 볼게요. 돈 아나텍인데, 자, 이거 왜 상한가 갔냐, 왜 급등했냐 다 치우고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조정이 끝나고 가는 거냐,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가 아주 조금 나왔냐, 많이 나왔냐. 거래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번에 가르쳐드린 것처럼 뭐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끝났다, 과열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급이 좋냐 나쁘냐. 왜냐면 조정이 올 것 같으면요, 그 서해안에 썰물 때 물 빠지듯이 거래량이 쫙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큰 폭락 오거든요. 근데 거래가 막 늘어나면 조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해되셨죠, 그죠? 네. 자, 보죠. 동문 아나텍은 11월 달이 고점이었는데
조정을 충분히 받고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들었다 놨다 3개월 한 다음에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상한가 나왔습니다. 재료도 좋았고요. 문제 있습니까? 자, 조정 끝나고 수급 좋죠, 그죠? 악고점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거래량으로 봐서는 내일 뚫어버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비온, 숨겨져 있던 교육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면 살짝 들었다 놨다는 흔적이 있거든요. 이게 매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급등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재료는 이제 여기서 다 얘기하면 끝이 안 나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어쨌든 조정 끝나고 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급등시키죠. 조정이 끝나고 거래량도 좋아요. 첫 상한가인데 거래가 많으면 좋아요. 어젠가 엊그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 위드텍 조정 다 끝나고 여기서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해놓고 올라가요. 이게 조정이 시작되는 차트입니까? 조정이 끝난 차트입니까? 조정이 끝나고 세력이 매집한 다음에 재료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위드텍이 오늘 저걸로 갔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기술이 있다고. 천일염 후속주의. 애니농률 1월달에 들었다 놨다 했다가 최근에 여기 보시면 살짝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고서 상한가. 이게 조정이 끝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안 끝났는데 반등 나오는 겁니까? 이 정도면 상한가가 누가 뭐라 안 해요. 애니농률은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농담이에요. 상한가가 여기서 한 3개 더 나와도 경찰이 안 잡아가요. 고생했잖아. 농담이라 그랬어요. 네. 상한가 3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고생했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윤석열 인맥주의 우두머리였는데 세상의 조정을 여기 6개월, 여기 1년, 최근 6개월, 도합 만 2년 했어요. 만 2년. 만 2년이면 아들내미 군대 보내면 벌써 제대했을 때예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 하나진 얼마나 그죠? 최근에 힘들었으면 점이나 했겠냐고. 조정이 다 끝났는데 억울하게 막 더 떨어지다가 오늘 점 나왔어요. 점 나왔는데 거래도 없어요. S트래픽, 자, 조정 다 끝나고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해주고 또 가는 거죠. 문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유라테크 바닥 다 나왔고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해놓고 27% 급등. 이게 무슨 조정이 시작된 차트입니까? 조정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차트구만. 그죠? 메세이상 저희 방 단톡방 추천주였는데 최근에 여기 고점이었죠? 바닥 나오고 들었다 놨다 해놓고 올라가죠. 조정 끝나고 세력의 재매집도 해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차트예요. 이게 무슨 조정입니까? 아이빅이며 교육주죠? 네. 애니농률 절약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한 종목이에요. 올라가잖아요. TS 트릴리언, 탈모, 그죠? 다른 걸로 이제 다른 이슈로 가는데 어쨌든 이게 조정이 시작되는 겁니까? 이게 반등이에요? 뭔 상등이지? 세종메디컬. 이 친구는 좀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이 꼬였는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맛이 간 거예요. 이런 거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유보율하고 부채율이 비싸죠? 여기? 그러면 회사가 좀 힘들다는 얘기. 안 봐도 비디오. 지금 11개 보셨는데 그 중에 문제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센코. 문제 있습니까? 이거? 바닥이지. 비추로셀. 잘만 가죠? 비추로셀이 몇 년 전에는 거래정지, 약 2년 동안 거래정지 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회사예요. 그러다 지금은 신고가 되고 있죠. 그죠? 이게 조정이 시작된 겁니까? 조정 끝나고 가는 거지, 이게. 그죠? V1텍. 이거는 그냥 올라가다가 한번 돌리고 올라가다가 한번 돌리고 그러면서 계속 가요. 이거는 과열된 거 맞아요. 이건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ADM 코리아 바닥 잡고 이 올라가는 차트 아닙니까? 대창 솔루션.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가고 또 가는 이유가 원전 그 오염수 이것도 후발주자예요. 저장 용기 관련된 거. 신테카 바이오. 자, 들었다 놨다 해놓고 올리잖아요. 조정 끝나고 가는 거 아닌가요? 슈프리마 HQ.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얘기해도 되죠, 그죠? KNN 자 바닥에서 급등. 오늘 급등한 이유는 저기 어디에요? 부산 엑스포 수혜주 저희 방 오늘 아침에 추천줍니다. 시초가에 사가지고 장중에 18%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오늘 산 거. 네. 기존에 갖고 있던 건데 좀 팔았어요. 오늘 사가지고. 워닝 머티리얼이죠. 힘겨운 쌍바닥을 찍고 거래 실어서 올라가잖아요. 좀 전에 KN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냥 잠깐 삐죽 올라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워닝 머티리얼이죠. 자, 방금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신한 제7호 스펙은 패스. 스펙주는 보지 말자. 석경 AT 한번 올라왔다가 누르고 또 가죠. 신고가 내면서. 메가MD 2년 전에 그 윤석열 정책주 중에서 교육주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린 종목 메가MD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오늘 거래 좀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급등. 더 빠질 거나 있었나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더 보죠. LNK 바이오. 이건 상태가 좀 그래요. 해서 좀 그래요. 패스. 자, 두 개 나왔습니다. 지금 24개 봤는데 제가 안 좋게 얘기한 거 2개죠. 네. PS텍 좋죠. 이게 조정이 시작되는 걸로 보이세요? 이지트로닉스. 네.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APTC 신났어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거래 실어서 뽑았어요. 이거는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과열된 게 맞습니다. 어쨌든 잘 가고 있죠. 티라유텍 이게 무슨 조정입니까? 조정 끝나고 한번 가볼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그죠? 휴맥스홀딩스 안 내려와요. 전기차 충전소. 비오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조정 끝나고 또 가는 거지. 리더스 기술투자 예,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패스. 셀리드 얘도 못 본 걸로 할게요. 자, 32개 봤는데 이 중에 눈 베린 거 4개 있죠, 그죠? 네. 원폭물산 바닥 잡고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거래 실어서. 샘 CNS 똑같은 차트죠. 아난티 실적이 그렇게 좋대요, 그죠? 네. 이게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지 이게 조정이 오는 겁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고 신났어요. 하인커 코리아 예 바닥 조정 끝나고 바닥 잡고 뭐 좀 한번 해보려고, 그죠? 네. YMT 고생. 이거는 뭐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주식인데 지금 어쨌든 바닥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래가 조금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YBM넷 교육주죠. 오늘 급등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기술 잘 가잖아요. 디스플레이텍 안 내려와요. 이거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 아이스케메디오 뽑잖아요, 오늘 교육주. 네. RF세미 안 내려와요, 잘. 이거는 조정 중이에요, 지금. 조정 중. 아이언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죠. 한일진공 차트는 잘 만들어놨어요. 400원짜리라는 게 그게 좀 아쉽죠. 버니 QNC 박스권 돌파했어요. 조정 끝났다는 소리죠. 성우하이텍 조정 중. 이거 조정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KSP 크게 거래도 없는데 잘 갑니다. 미끄러지듯이. i3 시스템 신났네요. KPTU 바닥 박스권 돌파하고 최근에 눌림목 나오고 올라가는 차트, 즉 조정 끝나고 상승하는 차트입니다. 자, 50개 봤습니다.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세요. 비슷비슷해요. 자, 뭐예요? 50개나 봤어요. 50개 중에 아까 안 좋게 얘기한 거 눈 베린 거 몇 개예요? 4개 정도죠. 그러니까 한 10%는 안 좋고 나머지 90%는 조정을 끝내고 수급도 좋아요. 그리고 막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오늘의 급등주지만 내일은 또 다른 종목들이 급등하겠죠. 근데 무슨 조정 걱정을 계속 하시냐 이거죠. 시장은 잘 가고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건 종목으로 들어가시건 뭐 다른 방으로 들어가건 빨리 들어가시라고, 혼자서 그러고 있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전문가가 자신 있게 할 때는, 그죠? 네. 어정쩡하게 분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일부터 막 폭락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보통 전문가들이 자기 방에만 들어오라고 하지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다른 방에라도 들어가라고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조정 올 것 같으면 절대 그 소리 못해요.
자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종목에 들어가든 어디 뭐 전문가방에 들어가면 그 전문가가 뭐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자, 편히 쉬세요. 그러겠어요? 거기 무슨 여관입니까? 종목을 줘야지. 그죠? 종목 받으면 수익 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자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되는 줄 아세요? 네. 자신감이 넘치는 데로 가시면 돼요. 초단타 많이 하는 데 말고 우리 방처럼 스윙을 하는 데가 편하실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죠? 빨리 들어오라고. 종목으로 들어오든 방으로 들어오든. 그죠? 네. 그때 말 들으신 분들은 더 좋았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차트 종목 50개 보셨지만 대부분 상승을 시작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아까 과열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상승을 시작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겠죠. 오늘 지수가 저렇게 안 좋은데 종목들은 잘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이제 1번부터 50개 코스닥 50개 상위 50개를 쭉 보여드렸는데 이게 다 똑같은 테마가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그죠? 그냥 종목에서 이제 종목별로 따로따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반영이 돼서 또 거래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은요 지금 버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손해 많이 보고 주식을 욕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돈 빨리빨리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장 못 벌거든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많고 승질도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주식시장은 1년에 12달이잖아요. 12달 중에서 9개월은 조정이고요. 3개월 상승이에요. 9개월 조정이라고. 1년 내내 수익이 안 나요. 한 종목 갖고서 한번 12달 동안 있어 보세요. 3개월 정도 수익 나고요. 나머지 9개월은 조정이라니까. 비관론자들이 뭐 폭락을 한다는 소리가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그건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강세장이 나와도 9개월 상승, 9개월 조정, 3개월 상승이에요. 종목마다 약간 차이 있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그래요. 이 소리가 뭐냐면 9개월 내내 급락하다가 3개월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3개월 바짝 올라가고 나서 9개월 동안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달 올라가고 2달 쉬고 한 달 올라가고 2달 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3개월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2달 올라갔다가 한 달 쉬고 한번 쫙 올린 다음에 9개월을 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계단으로 가는 경우에는 보름 올라갔다가 2달 쉬었다가 보름 한 달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가 2, 3개월 쉬었다 또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1년에 보통 3개월 상승, 9개월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돈을 쉽게 잘 벌릴 때가 있고, 그죠? 조금 힘들게 벌 때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손실 안 나고 버티는데 치중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사람도 살다 보면, 그죠? 생각하지, 뭐 일이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 하더라도 회사 일이 잘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갑자기 사장님이, 그죠? 네. 이쁘게 보셔가지고 막 연봉을 확 올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거죠. 그죠?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은 솔직히 1년 내내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죠? 본의 아니게, 그죠? 원하지 않았겠지만, 올해는 1, 2월 달 괜찮았는데, 3월 달에, 그죠? 은행 파산 때문에 많이 놀라셨고, 5월 달까지 미국의 디폴트 얘기가 나왔을 때, 특히 여성분들의 심리가 다 녹아내렸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버터처럼 여자분들의 심리가 다 녹아버렸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요번에 더 힘들어졌어요. 언제? 최근에. 부정적인 전망이 판을 치니까 거기다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조종을 걱정하지 말고 빨리 뭐라도 하시라고. 종목들 잘 가잖아요. 그죠? 다양한 이슈와 재료들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교육주예요. 최근에 교육주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뭐 대번 알 수 있지 않았나요? 왜냐면 그 킬러 문항, 그죠? 그 수능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 중에 뭐 이제 변별력, 시험이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좀 어렵게 하려고 내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더군요. 뭐 교육계의 그 카르텔, 수능 출제위원이 나중에 그 킬러 문항 출제해가지고 한 문제당 뭐 100만원, 몇백만원씩 뭐 받고 팔기도 하고, 뭐 전문으로 이제 해가지고 고액 알바에서 돈 버는 이제 일타 강사들, 그죠? 네, 그런 사람들 지금 비판받고 있죠, 그죠? 네. 이제 좀 시끄러워졌어요. 정치적으로도 막 논쟁도 있고, 그죠? 네.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서로 이제 맞다, 틀리다, 잘한다, 아니다 막 싸우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주식쟁이인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면 이슈가 되고 공론화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테마주가 생기죠. 테마주가 형성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교육 관련주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한 게 아까 애니능률이잖아요. 애니능률을 보면 준비가 어디 돼 있었냐면 1월달에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뭐 상한가는 아닌데 아무튼 급등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고점이 여기죠. 3개월 조정받고 2달 횡보하면서 최근에 거래가 살짝 들어와 있었어요 또. 그리고 날린 거예요. 즉 뭐냐, 조정 끝났고 최근에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난 이게 운동화로 보여요. 운동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진짜 못 그려요. 사람을 그려보려고 하면 저는 지금도 사람을 이렇게 그려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걸 일명 그 졸라맨이라고 하죠, 그죠? 네. 전 이상을 못 그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림 못 그리는 게 자랑은 아닌데 흉보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보여요. 신발 조정 끝났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날아가는 거죠. 즉 조정 끝났고 재매집 다시 좀 하고 있었고. 그래, 오늘 상한가는 이거죠. 그 다음에 교육 관련주 중에서 유비온이라고,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잘 모르는 종목 유비온인데요. 유비온은 옛날 2년 전에 그 아이비 기명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이비 기명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왜냐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스펙으로 상장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뭐 했냐면 바로 음봉 맞고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서 혼자서 그냥 막 널브러져 있다가 살짝 들었다 놨다 하다가 날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저희 단톡방에서 여기서 추천 나갔었거든. 여기에서. 그날 바로 상한가 갔어요. 아시아경제도 그때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종목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갔어요. 이런 차트가 있어요. 근데 유비온이 좀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유비온. 이 앞에는 이제 차트가 이상하죠, 그죠?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들었다가 떨어졌죠. 1, 2월 달에 들었죠. 그러니까 교육주 할 때 잠깐 들었다 놓은 거예요. 비싸죠, 신발 모양,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했어요? 살짝 들었다가 맞죠. 조정 끝나고 살짝 돈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가 시계 간 거예요. 전고점이 여기인데 거래도 있고요. 근데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오늘 상한가 들어갈 때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갔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상한가 들어가서 잠깐 풀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간 차트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거죠. 애니능률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니능률은 사람들이 많이 알거든요. 앞전에 물린 사람도 많고. 근데 유비온은 물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포포처럼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거 사실 수 있겠어요? 잘 모르는 회사인데 못 사죠. 그나마도 여기서 매물대 소화해줘. 같은 가격대. 여기 이거 매물대가 아니에요. 이런 게 더 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주 중에서 비상교육. 예전에 옛날에 참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세상의 조종을 만 2년을 받고 만 2년
비상교육의 맨 마지막에 저기서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몰렸습니다. 되게 늦게 21년도 여름에 그때 개미들이 그때 주린이들이 많았거든요. 주린이들이 이제 더 간다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래서 더 간다고 막 여기서 사가지고 다 몰렸어요. 세상에 2년 동안 왔어요. 2년 동안. 비상교육이 그때 저희만 보유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우리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개미들이 들어왔어요. 주린이들 신용 쓰면. 최근에도 이제 진짜 아까 무슨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은 버터처럼 녹아내리다가 오늘 분노의 급등 나옵니다.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거래가 제법 많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분노의 상승인 거예요. 영화 보험에 분노의 질주라고 있죠. 분노의 급등. 얼마나 한매적했어요. 이거는 세력이 물려있던 종목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세력이 물려있던 게 아닙니다. 개인들이 물린 거죠. 그리고 유엔젤, 영유아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많이 가는 건데, 유엔젤은 이제 여기서 2월달에 급등했죠. 상한가 나오면서. 이거는 챗 GPT, AI 뭐 그쪽 테마주로 갔다가 조정, 이제 가격 조정 끝나고 횡보 조정은 아직 안 끝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재료가 있으니까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한 20%인가요? 딱 20%까지 급등했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메가MD, 이것도 옛날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것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2년 동안 조정을 받죠. 개미들이 여기서 매수했다가 끌려 내려갔는데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을 팔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팔고 더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여기서 사는 개미들이 물렸잖아요. 폭락해서, 그죠? 막 죽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개인들이. 근데 여기 본전 심지어 약간의 수익까지 왔는데 팔기는커녕 더 사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나 미쳤구나 진짜. 2년 전에 제가 저기서 했던 말이 있어요. 신용 쓰는 사람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꼴이 난 거예요. 신용 쓰지 마세요. 물량을 내줘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급등했습니다. 상한가도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좀 올라갔어요. 메가MD를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상승이 기대된다 1번. 글쎄요 4번 찍어보세요. 앞으로 상승이 기대된다 1번. 글쎄요 4번. 오늘도 축구하나요? 오늘도 축구 안 하죠, 그죠? 상승이 기대된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상승이 기대되세요? 전 기대 안 돼요. 솔직히 난 별로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스스로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1번 찍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전 이거 좋게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응? 남들이 모르는 게 제일 낫다고. 유비오. 남들이 제일 모르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애니동류는 남들 다 아는 건데 상한가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이것도. 그죠? 그런데 이 다음으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IB 기명도 있죠? IB 기명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렸었어요. 이것도 난 별로 좋게 안 봐요, 지금은. 왜? 요럴 때마다 개미들이 막 물타기도 하고 막 더 샀거든요. 올라갈 때 이거 IB 기명 포기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응? 메가MD 오죽하겠냐고. 제가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비상교육, 메가MD, IB 기명 이 세 개가 아시아경제까지. 근데 그거는 교육주가 아닙니까? 이 종목들이 개미들이 가장 물린 종목이에요. 이게 세 개가 맨 끝에서. 제가 메가MD 얘기할 때 약간 짜증내면서 얘기하지 않던가요? 네. 생각만 해도 싫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메가MD도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는 잘 팔았어요. 여기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 뒤를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짜증내잖아요. 노이로제. 그러면 이거 말고 뭐 하겠어요? 이 당시에 크게 가지도 않았는데 끌려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알아서 찾으셔야지. 그죠? YBM 넷도 오늘 급등했었죠, 그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급등했고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많아요. 네, 교육주들을 많이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 문제 갖고 더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현 정부에서는 이제 교육을 강화를 해서, 그죠? 강화를 해가지고 저출산 문제에도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저출산 문제가 요즘에 그 산모들한테 돈 좀 준다고 해서 애를 낳지 않아요. 그죠? 그 방법은 이제 안 먹힌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주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또 잘 올라왔죠, 그죠? 네. 그리고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교육주를 지금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급등 나올 때 따라가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돼요. 차분하게. 시간에서 급등한 게 캐리소프트예요. 차트는 만들어져 있죠. 조정 끝나고 잘 만들어놨어요. 그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뭘로요? 교육 그걸로. 오늘은 별로 간 거. 캐리소프트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교육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출산 수혜주 그건데 교육주로 둔갑시켜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참고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드텍이라고 있는데 여기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요거는 이제 교육주는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수혜주인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조용했죠, 그죠? 6월 12일까지, 그죠? 지난주 월요일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죠? 조용하다가 6월 13일날 거래가 조금 들어오면서 상한가는 아니고 11%짜리 급등을 해요. 위드텍이 자 11%짜리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옆으로 조용히 횡보를 시켜요. 캔들이 5개니까 일주일짜리죠. 거래는 줄어들죠.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갔어요. 아침부터 갭을 띄워서 상한가를 보내버렸어요. 뭘로 갔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수혜주로 갔어요. 그러면 자 여기 6월 12일날 돈이 들어왔잖아요. 6월 13일날 그죠? 6월 13일이면 지난주 화요일인데 일주일 전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인상가가 뭐하고 있었을까? 인상가가 여기쯤이에요. 단기과열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갈 때, 그리고 들었다가 놓는 동안 여기서 이제 현란하게 들었다 놓고, 그 다음에 보라티알도 6월 13일 언제예요? 여기거든요. 네. 그 뒤로 상한가 나오면서 들었다 놨죠. 네. 신성홀딩스 똑같이 들었다 놨죠. 이 동안에 뭐 한 거예요? 후발주자의 위드텍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나간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창솔루션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5월달부터 그냥 가고 있었어요. 계속 5일선을 깨질 않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한가나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종가는 한 6에서 8% 사이 그 정도 나오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얘다 6%죠. 장중에 17%까지 급등하긴 했지만 종가는 6%. 여기 보세요. 9%죠. 여기는 6%.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여기 6%. 6%가 많죠. 요거는 거래가 많으니까 14%. 요거는 5%, 5.97, 거의 6%죠. 네, 오늘 급등. 이런 식으로 쫙 올리는 게 있어요. 네,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뭘로 갔냐면, 이게,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수혜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창솔루션. 요게. 언제부터 가겠어요? 6월 13일 이후로 갔겠죠. 여기 보면 그냥 혼자서 잔잔히 올라오다가 갑자기 거래가 펑 터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6월 14일. 그리고 일주일 쉬다가 오늘 급등. 그 위드텍이랑 여기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똑같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상가하고 천일염 수혜주들이 그죠?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받을 일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량거래 다 터졌고, 그죠? 뉴스에는 뭐 동네방네 소문 다 났으니까 개미들 그때 가서 들어올 거고, 근데 세력은 이미 거기서 대량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뭐냐면 세력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물량 정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 돈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일로 간 거죠. 위드텍 이런 거, 그죠? 네. 저희 방에도 이제 그 위드텍이랑 비스무리한 걸 사놨어요. 오늘 급등했었어요. 네. 자, 과거형이죠. 오늘 얘기예요. 오늘 급등했었어요. 문자거래원들 잘 참고하시라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네. 후발주자들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소금 관련주 1001년 쪽에 사신 분들은 고생 좀 하실 것 같고,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반등 나와도 이제 본전까지 잘 안 와서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고, 후발주자들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게 미드텍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드렸죠. 평상시에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 그리고 바닥에서, 아니면 알긴 하는데 많이 못 가는 종목들이 지금 튀어올라가요. 대장솔루션을 잘 보시면 죽어나가다가, 미국의 은행 파산했을 때 3월달에 죽어나가다가 두 달도 아니 사실은 한 달 만에 이만큼 올린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올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어딘가로라도 들어가세요. 또 강조드리지만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든 아니면 종목으로 들어가든 다른 전문가 방으로라도 들어가세요. 무료 카톡방 그만 좀 가시고. 무료 카톡방 가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없잖아요. 네. 돈을 좀 내고 들어가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세요. 저는 물건을 사거나 뭐 이런 거 할 게 있죠. 저는 싸구려 안 써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20대 때 잘 모를 때는 싸구려를 많이 썼거든요. 가성비 이런 거, 그죠? 근데 지금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 써요. 싸구려 사가지고 1, 2년 쓰다가 마음고생하느니 돈 조금 더 주고, 그죠? 네. 좋은 거 사서 10년, 20년 편하게 쓰는 게 낫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삽니다. 너무 싸구려가 특히 어디 무료 카톡방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제대로 된 데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그죠? 네. 그분들은 들어오세요. 시황이면 시황, 종목이면 종목 제가 깔끔하게 잡아드리니까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편안하게. 네. 저는 이제 저녁 방송 항상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여기 사이트에도 다 올려놓는데 잘 보시면 지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녁 방송 꾸준하게 거의 매일 했고, 정말 뭐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 아닌 이상은 빼먹은 적이 없죠, 거의. 그죠? 네. 그리고 녹화를 지우질 않습니다. 네. 뭐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녹화가 안 남겨지는 그런 게 가끔 있을지 몰라도 지운 적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 스스로가 이제 이상한 짓 안 하려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말씀드렸던 시황이나 그런 게 바뀌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잡아드리죠, 그죠? 네. 그런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목도 오늘 보면, 그죠? 네. KNN이 오늘 나갔어요, 오늘. 이게 이제 뭐냐면 경남방송, 옛날 부산방송이죠. 근데 이게 아무튼 KNN인데 원래 저희 회원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갖고 있던 건데 오늘 아침에 사라 그랬어요. 9시 이전에 추천 나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 별로 안 떴어요. 1% 시작했는데 동전주 됐어요. 동전주. 작년에 폭락을 많이 해서, 그래서 970원 정도에 잡아가지고 오늘 1140원, 그래서 장중에 최대 18%까지 급등합니다. 예, 팔아드렸습니다. 단타 칠 사람들 팔아드렸습니다. 수익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단타도 칩니다. 근데 어서 쳐요?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저기 어디에요? 부산 엑스포 수혜주로 가겠다. 왜냐면 그쪽 지역 방송이거든요. 부산 엑스포를 이제 유치하려면 그 지역에서도 광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 광고를 많이 하면 방송국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앉아서 떼돈 버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아침에 추천드렸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3,800만 주. 물론 상장 주식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장 주식수가 원래 많습니다.
1억 3천 주니까 1억 3천만 주. 네. 아무튼 아주 좋은 거래량 나와서 수익도 내고 그랬어요. 네. 들어오시면 바로 수익 납니다.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코스닥 지수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가는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익 내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개별주 테마주가 진짜로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스닥이 많이 올라와서 조정 올 것 같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형주만 가고 중소형주도 미국도 중소형주가 안 갔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이 정말 과도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죠? 6월, 7월, 그죠? 8월까지도 개별주 테마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봄에 원래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못 가면 좀 늦게 가요. 연기된다고요. 개별주 테마주가 3, 4월달, 5월달에 많이 못 갔으니까 여름에도 못 간다고요? 아니요. 여름에 가요. 가기는 가야 돼요. 왜? 1년 12달 중에 개별주가 잘 가는 달은 3개월이라니까요. 나머지 9개월은 조정이고. 네. 실제 개별주 테마주 제일 좋을 때가 3, 4, 5월달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재미없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호재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지만 통상 봄이에요. 근데 그때 못 갔잖아요. 은행 파산, 미국의 뭐 채무, 저기 부채 한도 협상, 그죠? 뭐 디폴트 얘기가 나와서 못 갔지 않습니까? 끝났잖아요, 이제 다. 그럼 가야죠. 실제로 가고 있고, 그렇죠? 네. 지금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종목들 잘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들 공략하세요. 어차피 오늘 이 얘기 여러 번 하죠, 그죠? 네. 요즘에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비관론에 사로잡혀갖고 완전 쩔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일주일 전에 단무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샌노랗게 물드셨다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뒤에 오늘 김 시장님 방송 준비하시는 것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방 운영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여기 지금 김 실장님이 교육 관련주하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저는 4차 산업 관련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우리 방에서만 얘기를 많이 하고 무방에서는 얘기 잘 안 해요. 네. 무방에서는 1차 산업 테마주 이런 거 얘기를 자주 잘 해드리는데 무방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거는 김 시장님이 되게 잘하세요. 잘하시니까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우리 라이브에서 많이 하고. 아셨죠? 네, 들어가서 보세요. 네. 자,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